목소리만. 아, 목소리 그래 죽인다. 목소리가 정말. 아, 잠깐. 예. 저기 그쪽 어? 내가 가져갈까? 고기 좀 갖다 줘. 예, 잠깐만요. 예. 술 안 가져왔죠? 어. 네. 옆에 있네. 아, 옆에 뒀다가 아이고. 가장을 하고. 소리가 나옵니다. 맞다, 소리. 참. 자, 시작할게요. 네네. 예, 지금 소리가 안 나와서 아직 시작 안 하시나요? 라시는 분도 계신데,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허재현 기자와 장용진 기자가 함께하는 허장성세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네. 나와 있죠? 예, 우리 허재현 기자입니다. 허재현 기자가 생각보다 얼굴이 작아요. 아니야, 내 지금. 예, 제 얼굴이 상당히 크죠? 의자를 좀. 네, 네, 의자가 이렇게 좀 해서 그런 낮나요? 예, 제가 앉았기 때문에 밑에 보강을 좀 했습니다. 네. 예, 다들 들어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예, 블러드문님 안녕하십니까? 예. 어머니 건강하시죠? 예. 어머님한테 제가 계속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블러드문이라는 이 아이디를 볼 때마다, 대화명을 볼 때마다 어머님이 생각이 나네요. 예, 어머님 잘 계시죠? 예. 예. 안드로메다님, 많이 작으시네요. 예. 그죠? 작죠? 이렇게 좀 키워드릴게요. 아니, 가까이 네. 간다고 해서 이게 그 문제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착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별로 이게 얼굴께 이게 폭면 면적의 폭은 그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저는 어깨가 좀 좁고요. 허재현 기자는 어깨 근육맨이에요. 이거 다 근육이에요, 근육. 예, 우리 아주머니들 안녕하세요. 네. 근육 기자. 예, 근육맨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이렇게 그 비계맨이잖아요. 근데 장용진 선배, 제가 아직 말씀드려도 되나? 예. 네, 허재현 기자라고 하고요. 네. 장용진 선배는 일단 외모가 도대체 몇 살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동안이셔서, 저는 정말 솔직히 얼굴 얘기하면, 네, 저는 솔직히 장용진 선배가 되게 부럽습니다. 도대체 이 방부제 외모, 어떻게 가능한 거지? 그거는요. 네. 어릴 때 노안이면 돼요. 그런 걸로 위로 안 돼. 아니, 내가 어릴 때 노안이었다니까. 내가 저기 네. 거의 중학교 때부터 이 얼굴이었어요. 정말?
그 중학교 때 친구들이 내 대학 때 이제 길 가다가 나를 만났는데, 쟤가 저렇게 안 변했을까? 그래서 장용진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중학교 때부터 이 법조 기자의 인상을 가지고 계시군요. 그래서 그때 별명이 짭새였어. 아무리 봐도 이게 얘가 그쪽 계통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딱 봐도 보인다. 판사님 얼굴인데. 판사는 무슨 판사? 군대 있을 때 내가 뭐라 부르는 줄 알아? 기무사원, 기무대 원사래. 아니야, 그럼 기무대 원사처럼 보인다고. 장윤 선배는 인상이 되게 부드러워서 사실 판사가 더 어울리시고, 사실 진짜 경찰은 살짝이 저죠. 예. 저는 경찰청 출입을 기자증 없이도 자유롭게 가능했던 몇 안 되는 기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물어보질 않아요. 그 경비들이 당연히 경찰인 줄 알고. 그래서 어디 출입도 안 하는데 마음대로 이렇게 출입했던 이렇게 경찰청 이렇게 원래 이렇게 누구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나 누구다. 출입기자가 아니면 네. 나는 안 물어볼 때가 하도 많아가지고. 나 아무튼 네. 지금은 되게 부드러운 얼굴이 됐는데 전역하고 난 다음에는 군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기무대 사람이나 아니면은 경찰 중에서도 보안과 그런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보안과보다 더 보안과 같아 보인다고. 약간 또 그런 이미지도 또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민간인화 돼가지고, 그런데 되게 그래서 그런, 사실 썩 동안은 아니에요. 자,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 들어오시는 중간이어서 조금 약간 사적인 이야기 좀 나눴고요. 네, 이제 방송 시작하시면, 네, 이제 좀, 네. 정미아님, 장 기자님 머리 길으세요. 약간 제가 머리를 좀 길러야 되나요? 더 안 길어도 될 것 같은데? 같은데. 네. 근데 제가 머리를 짧게 하면 군인처럼 보인다고. 저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선배는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저는 그냥,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짧게 잘라도, 원래 그냥 무서운 인상 그대로인데, 우리 장 선배는 지금 이렇게 딱, 스마트한 이미지가 딱 좋아요. 라떼는 꼰대, 꿀조합이라고 하셨고요. 라떼는 꼰대님, 이분 제가 아는 분인 것 같은데. 이분. 허재현 TV에서 놀러 오셨나 보다. 자주 오시는 분들이죠. 자,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맞이해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좀 축배도 좀 드릴까 한 잔 할까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약간 맥주만 좀 준비를 했는데요. 허장성세 오늘 첫 방송입니다. 허장성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허장성세라는 게 원래 허자는 이제 빌허자에 길장자. 그래서 이제 소리가 요란하다. 원래는 그런 뜻이죠. 빈수레들이 그러니까 요란하다. 허세 부리는. 네. 이게 좀 너무 많네 내가. 원래는 이제 그런 뜻인데. 헛똑똑이들이 소리가 요란하다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빈소리가 요란하다는 뜻인데 저희는 성세라는 말을 좀 바꿨습니다. 깨우칠 깰 성자에 그다음에 권세 세자. 그래서 기득권의 권세에 도전한다라는 기득권 타파. 기득 타파. 그렇게 의미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고요. 우리 힘들게 곧 힘듦을 이렇게 있는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잘 극복하려고 이 자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허장성세의 첫 방송을 여러분 함께 축배를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축배 가지시면 축배 드리고 흑맥주예요. 허장성세라는 일단 그 네이밍은 우리 장용진 기자께서 장용진 선배가 이제 지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자 이렇게 좀 한번 같이 해볼까 하고 이렇게 제목을 딱 얘기하셨는데 이 제목을 딱 던지는 순간 당연히 이건 거절할 수가 없잖아. 왜냐면 이거 그냥 너 안 하면은 안 돼. 이런 제목이잖아. 허장성세.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하여튼 이 장명 센스도 좋으시고 근데 아무튼 허장성세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사실은 빈 껍데기 허당들인데 권력을 갖고 장난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그것들을 기자들이 잘 타파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게 사실 우리 좀 현실이죠. 너무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잘 아시지만 그래서 장용진, 허재현처럼 말 많은 기자들이 말 많은 기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예. 몇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눈치 보지 않는다기보다 눈치가 없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을 기자들이 대놓고 비판할 수 있는 기자들이 사실 몇 없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 허 씨와 장 씨가 두 사람밖에 없어. 예. 그래서 이 허장 선생은 우리 아니면 못 만들어. 예. 그래서 제가 장 선배의 딱 제안을 듣고 아 이건 그냥 내가 해야 된다. 내 운명이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방송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너무 솔직히 어떤 방송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냥 우리 둘이, 하면서 만들어 일단 갈 것 같아요. 뭉쳤어. 예. 일단 뭉쳤고 뭐가 되든 되겠지. 예. 예. 하다 보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이번 뭐 대선 이제 중요한 이제 결정이 이제 있을 텐데 그때까지 또 중요한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고요. 여러분들의 또 판단을 대선의 이제 판단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저희가 또 그 이후에 또 척결해야 될 또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더 많을 거야. 네, 더 많을 겁니다. 네, 네. 이재명 후보가 되면은 이재명 후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생길 거고. 맞습니다. 네. 뭐 권리는 없겠지만 모 씨가 되면은 네. 우리 이제 이때부터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네. 또 할 일이 많지 않겠느냐. 네. 예. 안주 드세요. 아, 네, 여러분. 이 안주가 협찬이에요. 여기 와보니까 여기는 좀 일단 인심이 되게 좋다. 여기 지금 장영진 TV 사무실이거든요. 허재현 TV 사무실이 아니라 네. 여기 와보니까 먹을 게 있다. 이거 뭐예요? 이거 족발인데요. 잠깐 예.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족발입니다. 예. 이게 지금 예. 요걸로 네.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네. 예. 네. 족발이에요. 이거 이렇게 여기인가? 예, 족발인데요. 예. 어제 제가 밤에 네. 예, 저기 소개해드렸던 그 족발 바로 그 족발입니다. 네. 이게 이게 그러니까 네. 뭔가 스테이크 같기도 하고 스테이크는 아니고 네. 착한 족발인데요. 장영진 TV에서 지금 음. 열심히 밀고 있는 족발이군요. 이게 네. 원래 네. 또 이게 저 재구매율도 이야. 높아요 보니까 재구매율이 높은데 이게 매콤한 건 되게 매콤하고요. 요거는 그냥 그 보통 일반 족발인데 일반 족발은 그냥 야식용으로 먹기가 좋고 매콤한 족발은 술안주로 제격이요. 그래서 술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처럼 약간 그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운동하고 집에 와서 뭐 이렇게 반드시 챙겨 먹어야 되거든요. 단백질 같은 거. 단백질. 네. 솔직히 귀찮거든. 네. 그래서 그냥 맨날 단백질 쉐이크 그냥 딱 먹고 마는데 집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그냥 전자레인지에 싹 한 5분 데펴 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너무 좋다. 고기 운동하는 사람 고기 네. 다이어트 할 때는 고기 안 먹는 네.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아니라 더 열심히 단백질은 먹죠. 예, 챙겨 먹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괜찮네요. 네. 족발이 이게 이제 찌는 거잖아. 네. 찐 거라서 이게 음. 오히려 그 다이어트 하실 때 운동하실 때는 더 좋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최근에 알았어요, 저도 그 얘기는. 이걸 냉동실에다 넣고 먹고 싶을 때 꺼내서 먹으면 되는 거죠. 당연하죠. 예, 그리고 이게 한 200g짜리인데, 그러니까 딱 한 끼. 네. 딱 한 끼인데, 이 매운 족발은 조금 매워요. 그래서 네. 그냥 먹기보다는 밥 반찬이나 술안주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밥 반찬은, 네, 할 수도 하여튼 밥 반찬이나 술안주로 하시면 되고요. 네. 가격은, 한 팩에 5,500원인데, 3팩, 5팩, 7팩, 이렇게 패키지로 사시면 점점 이게 싸집니다. 지금 아까 요 한 줄이 한 팩이에요? 네, 요 한 줄이 한 요 팩. 한 줄. 요거 한 줄이 한 팩이니까 요건 두 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팩이면 충분하지. 그러니까 지금 좀 이제 괜찮다. 족발을 누가 이 정도 크기에 5,500원에 팔아요? 그러니까 이게 족발 사면은 전부 다 보면 뼈가 이만큼이잖아. 그러니까. 네. 그 뼈만 빼고 나면 실제로 얼마 안 남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뼈 없이 완전히 그 살코기만 있으니까 예. 이 정도 먹으시면 고소하다. 그러니까 네. 그냥 간장 족발은 되게 고소해요. 그래서 야식으로 먹기 딱 좋고 매운 족발은 약간 매콤해요. 그래서 네. 어떤 분은 좀 난 많이 매워요 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분 어쨌거나 그런 분들은 예. 술안주로 네.
장영진 TV 상품, 네. 오늘은 허재현 기자가 함께, 네. 예.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네. 허재현 홍보해주시면- 기자는 모르고 왔어요. 모르고 와가지고 지금 처음에 이렇게 먹여주고 해야 된다고 예, 뒤집어 씌웠더니 예, 네. 예. 네. 악의 구렁텅이로 빠졌습니다. 아니, 좀, 유지처럼 잘 먹고 가겠습니다, 제가. 네. 아, 일단. 예, 일단 먹으면서 하나씩 네. 먹으면서 여러분 진행을 식사, 하시죠. 네. 저녁 이렇게 좀 때이신 것 같은데, 아무튼 함께 이렇게 좀 먹는 거 쳐다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자, 자. 여름님, 네, 감사드리고요. 아, 벌써 6시니까, 예, 저녁 식사하실 때가 됐네. 그러니까, 네. 어떤 분들은, 조금, 배고프다고 하실 분도 계시겠네요. 예. 네. 흥주부님은, 스트레스 했을 때 네. 되겠다. 매운 불족이, 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유, 예. 제대로 잡시다니 감사합니다. 예, 허재현 허재현 TV. TV에서 지금 놀러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 왜냐면 그래서 링크를- 제대로 삽시다 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 원래 이제 제가 조금 약간 이걸 했어야 되는데 원래는 이걸 동시 잠깐만요. 송출을 예. 같이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제가 그냥 저도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글만 쓰고 취재만 하다가 사실 그래서 그 허재현 기자가 동시송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 당연하지라고 해놓고서는 당연히 모였는데 예, 둘 다 동시 송출 어떻게 할지 몰라. 서로가 알아서 준비하겠지. 서로 그냥 막 이러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서로 어떻게 할지 몰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니? 아니? 네, 뭐. 혹시 아니? 뭐 이러죠. 그건 제가 좀 나중에 배워가지고 다시 네. 하겠는데 근데 어차피 장영진 TV로 건너와서 보시는 것에 허재현 TV 시청자분들이 아무런 그 부담이 없어요. 예, 오히려 많은 제가 분들- 이득입니다. 예, 장윤진 예, TV가 예, 예. 구독자가 2배는 더 많아. 그래서 괜찮습니다. 제가 오히려 더 이득이고. 예, 네, 아무튼, 어쨌거나 예, 네. 뭐 어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 이거를 이제 우리 이제 대선이 끝나면은요, 대마시안 우리 저희 그 예, 네네네. 스튜디오로 넘어가서 할 건데 네네. 거기서는 알아서 다 해줄 거예요. 네. 그때니까 걱정을 안 해도 돼. 네. 근데 아무튼 네, 허재현 TV에서 오신 분들도 환영하고 예. 또 제가 오늘 처음 뵙는 장윤진 TV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너무너무 반갑고 환영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상록수 규서님, 장 기자님 머리에 땀 더운가 봐요. 아니요, 저기 제가 조금 이게 약간 매워. 예, 약간 매운 걸 매워. 먹고 술을 한 잔 했더니 열이 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원래 이렇게 땀이 원래 많고 열도 잘 나요. 그래서 술을 사실 제가 이제 술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 네. 아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법조에서 그렇게 관록이 있으신데 술을 잘 못하세요? 버티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역시. 그러니까 술을 버티는 건 잘해요. 버티는 능력은 뛰어난데 술을 좋아하지는 않고 힘드셨겠다. 그러니까 되게 나는 힘들었어요. 이게 진짜 프로페셔널입니다, 여러분. 네, 사실 술을 즐기는 기자들은 정말 즐기면서 먹을 거예요. 근데 정말 술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괴롭거든. 괴롭죠. 그거를 근데 이겨내고 사실 법조계 거의 원탑 아닙니까? 법조 기자에. 야, 그 자리까지 가셨다라는 건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노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래서 노래방에서 막 네. 춤추고 노는 거 보면 나는 사실 못 놀겠어. 나는 그게 별로 안 좋아. 나는 나는 이제 친구들이랑 또는 가까운 사람이랑 네. 이렇게 드라이브를 한다든지 같이 어디 길을 걷는다든지 이러면서 두런두런 얘기하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훈장교 훈련을 할 때 네. 우리가 200km를 걷는 훈련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네. 200km는 정말 힘들어요. 나중 네, 되면 네. 그걸 24시간을 계속 걸어서 36시간이구나. 36시간 하룻밤을 꼴딱 새고 그 다음 날 세상에. 그러니까 네. 12시에 24시까지 이제 목표 지점까지 가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나는 근데 그때 그걸 견디는 방법이 네. 너무 마음에 드는 후보생이랑 둘이서 두런두런 음. 뒷짐지면서 이렇게 그때 그거 아이고. 말이에요 이러면서 네. 이렇게 두런두런 그러면서 그렇게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3시간을 갔는데 세상에. 다른 사람 후보생들은 뻗었는데 우리 두 후보생은 살아남은 거야. 그래서 니들 배경이 뭐냐 그래서 두런두런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난 그런 걸 좋아하는데 네.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근데 그걸 안 할 수가 없잖아. 네. 그렇죠. 그래야 또 한동훈 같은 인간들이랑 그러니까. 또 이렇게 아. 좀 보낼 수 있고. 근데 보니까 한동훈도 나중에 자기도 그런 것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네. 윤 춘장, 윤 춘장님이 그걸 좋아하시지. 아,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 네. 구두 구두에 양말주.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에피소드가 돌아다닐 정도면 얼마나 평소에 예, 술을 많이 드셨는지 뭐. 그게 네, 저는 아무튼, 네. 그 얘기를 언제 맨 처음 들었느냐면 옛날에 과거에 탄광촌에서 그렇게 먹었대요. 탄광촌 문화래요. 아, 그분이 참 그 원래 그쪽에도 여주지청장인가? 여주는 이제 탄광은 탄광 지역은 아니고 강원도 네. 쪽으로는 강릉지청을 간 적이 있구나. 강릉지청을 간 적은 있는데 네. 영월지청이 그런데요. 옛날 영월지청은 지금은 영월지청이 거의 뭐 있으나 마나한 곳인데 옛날에는 영월지청이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그 영월지청에서 그렇게 네. 그 영감님이 오시면 네. 그렇게 했대요. 심지어 경장급의 경찰이 네. 와도 그렇게 했대요. 그랬구나. 과연 술만 먹고 끝났을까? 아니지. 내가 그 뒷얘기는 많지. 2차, 3차가 사실 좀 이제 네, 이렇게 빨간 불 이렇게 켜져 있는 이렇게 술집 같은 데서 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보가 안 들어와서 그렇지. 그 당시에 네, 그렇게 술을 먹었던 이제 검사들이라면 그런 에피소드가 과연 없을까? 네. 그런 의심이 듭니다. 네, 우리 춘장님. 네. 세계 우리나라에 5대 요정이 있었대요. 그 5대 요정에 그것도 이미 알고 계신 게 있었어, 이미. 그렇지. 5대 요정 중에 네. 2개가 영월하고 태백에 있었어요. 왜 뜬금없이? 예? 왜 뜬금없이 그런 데 있어? 그러니까 영월하고 태백이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석탄 산업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도 돈을 물고 다녔던 시대가 그렇지. 예. 전에. 그러니까 2개는 서울에 있고 1개는 부산에 있고 부산 원천장이 있었고 네. 나머지 2개는 네. 영월하고 태백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렇죠. 대단했대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태백에 있던 그 무슨 옥이라는 네. 데가 있는데 네. 거기 마담이 아유 내가 대한민국 검사들의 장모야 라고 큰 소리를 떵떵 쳤다는 네. 얘기까지 있었죠. 네. 예, 여하튼 뭐 그 옛날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그렇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얘기를 어제 이어서 지금 할 건데 한동훈이 지금 조용해요. 네, 그러게요. 벌써 그 아저씨가 페이스북에 뭘 쓰고도 남을 시간인데. 그치. 벌써 지금 아마 이게 돌렸어야 돼. 입장문. 예. 입장문을 돌렸어야 되는데. 또 뭐 허위사실, 또 명예훼손, 뭐 조치 들어가겠습니다. 뭐 이미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예, 조용해요. 아직 없네. 예, 왜 조용할까요? 라고 자, 바로 이겁니다. 어제 장인수 기자를 한동훈 휴대폰 뒷문으로 열다. 그래서 검언유착 보도 시즌2 채널A는 알고 있었다 내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은 이제 보니까 그래요. 이제 배혜림 기자하고 채널A 그 기획조정실에 있는 강모 기자하고 서로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이제 대화를 하는 건데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의 그 발언이 간접적으로 이제 드러났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채널A는 그 당시에 한동훈이 무슨 얘기를 했었고, 그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었다까지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네. 그게 이제 어제 그 보도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쯤 되면 어제 이제 장인수 기자가 이런 내용을 폭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뭐 공중파 방송이 됐든 다른 진보 언론들이 됐든 이제 분석 기자들이 좀 나와줘야 될 타이밍인데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라기보단 뭐 이렇게 가장 유능한 기자 2명이 모였는데 우리가 그냥 분석하지 뭐. 장인수 기자의 기사를 하여튼 더 빛나도록 저희가 해설 방송을 조금 더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게 의미를 좀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제가 오늘 그 리포액트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사이트에다 이렇게 기사를 정리해 놓고 오기도 했는데 마음 급하신 분들은 그냥 그거 가서 그냥 글 보세요. 직접 보시면 돼. 제가 어제 그 방송을 이제 보고 집중해서 봤던 부분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동훈의 워딩이 생각보다 안 알려져 있었더라. 그렇죠. 맞아요. 네네. 저희 깜짝 놀란 게 본 게 우리 한 배 타는 거다. 이동재 기자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이철이랑 뭐 이런 거 좀 뭐 이렇게 해봐. 뭐 그럼 내가 범정이랑
범정은 이제 범죄 대검에 그쵸, 예. 범죄 정보과 얘기하는 손종성이 있었죠. 예. 범정이랑 뭐 연결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한 배 타는 거지. 그렇죠. 예. 예. 주어가 조금 약간 명확하진 않은데 뭔가 그 얘기를 하다가 이러면 우리가는 아니고 하여튼 한 배 타게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때 이제 아마 깜짝 놀랐어요. 얘기를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 이동재 기자가 네. 아, 이철이 자꾸 우리를 의심하는 것 같다. 그리고 잘 협조를 안 해주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과연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뭐 이런 네. 걸 자꾸 물어보는 것 같아. 네. 그래가 네. 그게 좀 걱정되나 봐요. 그랬더니 아니 당연히 그러니까 한동훈이 얘기죠. 아니 네. 당연히 네. 도움이 되지. 왜 네. 이렇게 되면 우리 한 배를 타는 건데 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자 여기서 한 배가 검찰과 이철을 말하는 건지 검찰, 이철 아니면 채널A까지 다 포함한 건지 조금 애매하기는 하나 이게 사실은 검언 유착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제가 오늘 꼭 방송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건은 검언유착 사건입니다. 형사적으로는요. 이게 강요미수 혐의 재판인가요? 이동재가? 그렇죠. 강요죄. 네네. 이동재의 강요미수였죠. 그렇죠. 이게 형사적인 재판을 우리가 계속 중계를 보다 보니까 이게 강요미수 사건이야? 이렇게 이해하고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그렇죠. 사실 이게 본질적으로 이 사건이 터진 건 검언유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재판에서 이동재가 무죄를 받건 유죄를 받건 아니면 한동훈이 기소가 됐건 어쨌거나 상관없이 그들이 나눈 대화의 맥락이 얼마나 쇼킹했는지 그렇죠. 그 검언유착 사건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한 배를 탔다라는 게 뭐 이철과 한 배인지 뭔지 뭐 사실 애매한 것은 있지만 그 이야기를 이동재 기자한테 했다는 것 자체가 그건 검언유착을 그건 그냥 검언유착이죠. 그 말 자체가. 예. 그래서 저희는 아 이렇게 검언유착의 증거가 명백하게 명백한데. 나왔는데 아니 어떻게 한동훈은 아직까지 뻔뻔하게 페이스북을 하고 있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만 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한 배 탄 거지 이 얘기가 이미 공소장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이동재 공소장 이미 나와 있었는데 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어요? 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열받아 해요. 네. 그런 내용이 충격받아야 될 있는데, 예.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왜 이게 우리가 왜 몰랐냐? 왜 무죄냐? 이게 어떻게 무죄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죠. 언론들이 이 부분을 공소장을 보고 공소장에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사를 과거를 검색해 보니까 제대로 보도가 안 됐어. 거의 앞선됐지. 네. 대체로 어떻게 보도가 됐냐면 혐의 입증이 뭐 잘 안 된 것으로 안 된 것처럼 그로 이렇게 나와. 네. 아니 당연히 강요미수죄 혐의는 그저 뭐 혐의 입증이 좀 덜 됐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네. 강요미수라는 것은 그 이동재 기자가 그렇죠. 이철한테 네. 강요를 했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건 강요가 잘 안 될 수가 있지. 네, 그건 뭐 수사 결과에 따라 뭐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원래 애초에 그 쇼킹했던 건 뭐였어요? 검언유착인 거죠. 그렇죠. 검사와 기자가 네. 유착을 해가지고 한쪽에서는 취재하는 척 정보를 그렇죠. 빼가지고 검찰한테 넘기고 네. 검찰은 그걸 갖고 또 수사하는 척 네. 하면서 정보를 빼가지고 기자한테 넘기고 서로 이렇게 짝짝꿍짝꿍 해가지고 서로가 네. 불법이 될 만한 부분은 서로가 서로한테 떠넘기는 그렇죠. 하청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한 배 탄 거야 라는 그 엄청난 워딩이 공소장에 담겨 있었다면 그건 대서특필됐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보도를 보니까 아 공소장에 이런 내용들이 막 들어있긴 한데 그 결정적인 혐의 입증에 실패한 것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렇죠.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네. 확실한 건 뭐냐면요. 혐의 입증에 실패한 건 아니에요. 사실관계는 확인이 됐어요. 네. 사실관계는 다 확인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법적 평가가 형사처벌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형사처벌하기 애매함 네. 이 결론이었거든요. 네. 아니 사실 이 결론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론이었던 거 해도 과언 아니에요. 실제로 검언 유착 사건에서 나쁜 사람은 누구냐? 네. 언론이 누구랑 유착을 하는 거는 그건 사실 특별하게 문제가 안 돼요. 웬만해 가지고는. 네. 근데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누구냐? 권력이나 검찰이 언론한테 뭔가 유착을 해가지고 뭔가를 제공했다면 그렇죠. 혜택을 제공했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직권 남용, 직권 아니면 또 권리 네. 직권 남용이거나 네.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거나 아니면 직무유기거나 이렇게 네. 되는 건데 따라서 누구가 기소가 되어야 되느냐? 한동훈이 기소가 되었어야 그렇죠. 정상인 네. 거예요. 네. 한동훈의
그 워딩으로 우리가 한 배야. 그렇죠. 워딩이 이렇게 처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고 왜 이런 워딩이 있었는데 왜 내가 기억이 잘 안 났던 거지? 이상해가지고 보도를 안 한 거지. 네, 보도가 다 묻혔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어제 그 장인수 기자의 폭로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이었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새롭게 봐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측면에서 하나가 있었고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그 내용을 장인수 기자의 보도를 보면 거기서 이제 나아가서 채널A 기자들 간부들의 카카오톡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자기들도 알아. 이게 네. 문제가 된다는 거. 네, 그걸 우리 장 선배가 예, 설명해 거기에 보면은 그런 얘기하죠. 이 내용이 들어갔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 한 배 탄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서 이거는 정말 취약하지. 라고 자기들이 인정을 해요. 네. 그러면서 심지어 한동훈 검사의 녹취록 음성 파일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렇죠. 없어도 이 녹취 기록만 봐도 음성 지원이 되는 것 같다. 자기들도 키키키키 크크크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동훈 음성 지원 이렇게 아니 그거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만나본 사람은 그 녹취록 기록 텍스트만 봐도 음성 지원이 돼. 얘기가 네. 드러나요. 근데 그걸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쌩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는데 제가 또 하나 약간 놀랐던 건 뭐냐면 그 워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더라고요. 있었죠. 네. 뭐냐면 얘네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한동훈에게 약점이 될 텐데. 취약할 때. 네. 이런 얘기가 있었어라는 게 아니라 이거 한동훈에게 취약한 지점이잖아. 이거 공개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취지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자기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고. 이게 우리 검언유착 들키겠다. 네. 이거는 스스로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검언유착 빼박인데? 이렇게 자기들도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또 무엇을 논의하는 거를 보고 제가 놀랐냐면 이거를 뭐 이동재 기자가 이 녹취록 없는 것처럼 해주면 안 돼요? 라고 하니까 그 채널A 간부 기자가 그걸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 우리 회사 전체가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데 회사가 그러니까 거짓말쟁이 대리인 그 채널A 법조팀장이 한동훈은 거짓말로 다 대처하던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하고 우리 같이 보조를 맞추자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채널A 간부가 그건 한동훈이 알아 책임지는 거고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그러는 그건 건데 한동훈 개인이 책임지는 거고 우리는 회사 차원에서 어떻게 그렇게 서로 얘기하냐. 대화를 합니다. 그렇죠. 한동훈이 거짓말로 대응하고 있다는 거를 채널A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저는 거기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이게 또 뭘 보면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채널A에서 발표한 그 자체 진상 보고서 그렇죠. 있잖아요. 네. 자체 진상 보고서에 보면 또 그 내용들이 다 있어요. 네. 녹취록이 있다. 지금 우리가 보지는 못했는데 녹취록이 있다는 걸 우리가 네. 알고 있다. 그리고 녹취록에 뭔 내용이 있고 그 녹취록이 한동훈인 것으로 그 추정이 된다까지 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맞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 자체 진상 보고서가 증거물로 채택이 됐으면 유죄가 났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자체 진상 보고서가 증거물로 채택이 안 됐어요. 왜요? 왜 그랬지? 낸들 하나. 그랬군요. 이게 사실 여러분 이게 재판에서 중요한 건 그 재판에서 어떤 증거가 채택되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증인들이 나와서 어떤 증언을 하고 사실 그렇죠. 재판정 내에서의 싸움이 중요한 건데 그랬다면은 당연히 이동재는 무죄가 나올 수밖에.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없는 이제 잘 재판정인데. 모르는 부분이 그런 네, 부분인 네. 거예요. 이게 검사가 기술을 부린다는 게 그런 데서 기술을 부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엊그제도 설명을 했었는데 검사가 부리는 가장 최고의 기술이 뭐냐면 확실한 증거 하나 빼버리는 거야. 그렇죠. 공소 제기를 해서 면피는 해. 음. 근데 공소 제기 하면 뭐해? 재판에서 무죄 나오도록 그치. 공소 내용 다 빼버리는데. 공소 유지를 네. 안 하려고 하나 빼버리는 거야, 이제. 그게 진짜 검찰들의 법 기술이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가장 확실한 혐의를 또 빼버려. 자, 이번에 김건희 그 공소장,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공소장이 변경이 됐잖아요. 근데 바뀐 내용이 보니 뭐냐면은 김건희가 김건희 명의의 통장과 거래한 부분을 공소장에서 뺐단 말이야. 근데 자기가 자기 명의의 통장으로 거래를 했다는 건 뭐냐면 그냥 빼박 주가 조작이잖아요.
그걸 빼버렸다는 건 뭐냐면 가장 확실한 증거를 네. 빼줬다는 얘기. 나중에 이제 무죄 판결 나오면 사람들은 판사들만 욕하잖아. 판사가 써왔다. 그치. 근데 사실은 이미 재판 시작 전부터 공소장에 검찰이 다 작업을 해놓은 거야. 작업을 해놓은 거죠. 사실 욕 먹어야 될 건 검찰인데 판사가 다 뒤집어 쓰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들은 이걸 보고 폭탄 돌리기라고 얘기를 해요. 와, 정확한 지적이네. 폭탄 넘겼다고 떠넘겼다고. 그래서 어떤 판사는 판결문에 써놓기도 해요. 이러한 증거가 나와서 제시를 네. 제출했어야 하는데 검찰이 마지막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얼마나 빡치면 얼마나 열받았으며. 이따가 좀 할 얘기인데 사실은 선배 제가 2015년쯤에 딱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찰 비판 기사를 법조팀에 있을 때 한겨레에서 썼었어요. 그 국정원 직원이 어떤 망치 부인이란 누리꾼에 그거 내 그 얘기 당연히 설명했어. 엊그저께.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무죄 받는지를 봤더니 검찰이 그런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기사를 써서 민원연에서 제가 상을 받았는데 기자상을 받았는데 그걸 추천해 주신 분이 김동훈 당시 언론노조 간부셨거든요. 그분 참 이따가 김동훈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오늘 밑밥을 좀 까는 겁니다. 예.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짚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망치 부인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아니 이 사람이 네. 그 좌익 교수인가 좌익 그 교수가 사람이 그 인간입니다. 그 사람은 맞습니다. 그 뒤로도 다양한 활동을 네, 해요. 네, 네. 예. 근데 알고 봤더니 국정원 직원이잖아. 도저히 무죄가 나올 수 없는 사건인데 무죄가 네.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판사를 욕하면서 판결문을 쭉 읽는데 예. 가장 핵심적인 사안을 다 뺐더라고. 뺐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봤어요. 판결문을 읽는데 그 댓글 목록들이 이제 네. 별지라 그러나 네. 다 나오잖아. 범죄 목록. 내가 알고 있던 댓글이 왜 여기 없지? 예. 네. 진짜 확실한 그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될 만한 댓글을 빼버리는 거야. 네, 그런 법 기술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겨레 법조팀에 있을 그 기사를 써서 이제 김동훈 선배가 너무 칭찬을 하시면서 그걸 그쵸. 제가 상 받도록 도와줬는데 김 선배가 좀 변하셨어.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 한동훈 이야기를 좀 마저 하자면 그래서 사실은 대단히 사실 충격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채널A 간부급들이 한동훈이 어떻게 검언유착 발언을 했고 이러이런 부분들은 특히 실제로 뭐가 문제가 되겠다라고 되는데. 인식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한동훈의 지금 포렌식이 되고 있지 않는 그 휴대폰에 어떤 내용들이 더 들어있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 거죠. 이미 해설 자연스럽게. 분석 기사들이 막 쏟아져야 돼요. 한겨레 그렇죠. 2면, 3면, 4면 막 이런데 오늘쯤엔 막 쓰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럴 지금 뒷김새도 별로 없어 보이고 솔직히 왜 그럴까? 네? 제가 어디선가 이 얘기를 다스베이드에서 왜 그럴까 이렇게 왜 그럴까요? 라고 그래서 왜 그럴까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채널A만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채널A만 했을 것 같아? 내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야. 한동안 한 10초? 조용한 거야. 한동훈과 친한 인간들이 한겨레에도 매우 난 누군지 알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제가 장용진 TV, 허재현 TV 이게 공동방송으로 이 얘기를 오늘이라도 좀 하게 돼서 제가 좀 속이 다 시원한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 정도 드러났으면 이제 한동훈은 법무부에서 징계위원회 회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네. 사실은 이게 검언유착 사건도 그렇고 지난번에 이제 그 사법농단 사건도 그렇고 판사와 검사가 직무상으로 저지른 행위들 네. 이게 이제 불법 행위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또 이제 증거의 문제도 있고 네. 어디부터가 이게 직권남용인지 네. 어디부터가 직무유기인지가 사실은 좀 그렇죠. 묘해요. 특히 이제 직무유기는 뭐냐면 소방관이 바로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인공호흡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것도 그렇죠. 징계 사안이 돼요. 어쩔 때. 형사처벌은 안 되고. 네. 저는 이게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인공호흡을 PR이죠. 그게 네. PCR인가? PR. 네, 아무튼. 예, 그거는 그걸 하는 거는 그때 그 판단의 여지가 네, 달렸다 그래가지고 네. 판단의 여지가 조금만 있으면은 네. 이게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안 되는 거야. 네. 대신에 뭘 할 수 있냐면은 징계를 할 수가 있고요. 판사와 검사는 탄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탄핵을 하면은 이 사람은 향후 5년 동안 공직에 취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공직이든. 그리고
탄핵을 당하잖아요. 공민권이 제한이 생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꼭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예. 그런 효과가 있군요. 충분한 어떻게 보자면은 차라리 충분히 오히려 그 어떻게 명예형, 팽형이라 그러죠, 팽형. 그 옛날에 그 소세 삶아 죽이는 형인데 네. 실제로 소세 삶아 죽이는 게 아니라 약간 미지근한 물에 넣었다 빼는 형이에요. 그러면 넣었다가 빼면은 그냥 죽은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산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예형인데 네. 충분히 명예형으로서의 가치가 있거든요. 너무 증거가 타고 넘치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꼭 굳이 형사처벌로 가면 네. 무죄가 날 가능성이 높지만 네. 이거를 탄핵이나 징계로 갔다면은 충분히 이게 유죄가 나오는 건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도대체 아니 윤석열은 이미 검찰총장으로서의 그 직무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미 징계위원회 회부가 다 돼서 그렇죠. 네, 뭐 난리가 났는데 한동훈이 윤석열보다 위야? 왜 한동훈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회부 목소리조차 검찰 내부에 없는지 저는 약간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가지고도 이미 소집되고도 남잖아요. 남아야 되는 그게 네, 정상인데 네. 이게 이제 단계는 뭐가 있냐면은 이게 혹시라도 지금 한동훈 핸드폰에서 네. 더 뻥 큰 일이 나올까봐 그렇게 되면 징계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핑계거리가 있고 절차상의 문제로 핑계를 삼는 것도 있고요. 네네네. 또 한 가지는 김호수 검찰총장이 그러고 싶지 않은 거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말 나는 이게 묘수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네. 한동훈이 지금 어디 있어요? 거기 그 무슨 연수원 사법연수원에 예. 있어요. 사법연수원 소속은 어디죠? 법무부. 법원이에요. 아, 법원인가요? 법무연수원은 네네. 법무부인데 어. 사법연수원은 소속이 대법원 소속이에요. 아, 그렇군요. 얘를 징계하기가 좀 거시기해요. 사실은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징계하기가 그럴 수 거시기해. 네. 위치가 거기를 파견해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있을 때는 한동훈이 법무연수원에 있었는데 네. 윤석열을 빼고 난 다음에 그 사법연수원을 보내버렸어요. 사법연수원은 대법원 관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야 이거 애매한데 보내놨네. 어떻게 보면은 보호막을 갖다 둔 거. 나는 이제 처음에는 아이 한직 좌천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거로 가보시면 이거 이렇게 되면 얘를 다시 복귀 명령을 내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이 만만찮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지금 한동훈은 좀 어디로 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이러다 지금 몇 개월 뒤에 좀 검찰총장이 됐든 중앙지검장이 됐든 좀 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의 지금 말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사람은 빨리 저는 좀 지금 이번에 이제 장인수 기자의 이런 보도를 계기로 다른 언론들도 좀 분석 기사도 좀 내고 해서 더 이상 이제 한동훈이 페이스북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너무 뻔뻔한 거 아니냐. 이 사람은 자기가 네.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 입장은 뭐 충분히 뭐 원래 이렇게 그 개념이 없는 사람이니까 뭐 아니 뭐 난 예상했지만 진짜 나는 그 언론한테 이해가 안 돼요. 네. 실탄을 공급해 주는데 네. 그 입장문이란 문을 통해서 여기 실탄을 공급해 주고 있다고 내가 그렇게 이제 비꼬았다니까. 맞죠. 네. 아니 그런 식으로 하는데 거의 뭐 지금 추미애 장관은 지금 법무장관이 아니잖아요. 정치인으로 그쵸. 돌아왔기 때문에 마음대로 떠들어도 되는데 한동훈 씨는 본인이 그냥 정치인처럼 그냥 막 계속 얘기하고 나 이런 거 하면서 처음 봤어요, 진짜. 그리고 나는 네, 왜 눈치도 안 보는지 사람. 전 자기 그래서 한때나 상관했는데 상관하고 네네네. 미친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는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면 되고 네. 장용진은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나? 문해력이 떨어진다 이거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지금 모욕이라고 썼다? 그런 적 있었죠. 맞다. 기억난다. 아주 네.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 3월 10일 날 재판을 해야 돼. 해필이는 3월 10일. 그게 기소가 됐습니까? 아니 저기 민사. 민사로. 네. 3월 10일 날 재판을 해야 돼요. 근데 날짜를 3월 10일로 잡았어. 네 번째 길인가 그래요. 네. 3월 10일 날짜가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한사도 웃겨. 네, 참. 나 진짜 네. 여하튼 뭐 그런데 예. 장유진 TV 열심히 좀 응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네. 이대로 물러나지는 않죠. 네. 예. 장인수 기자가 어제 네.
이 더 남았다면서요? 예, 네. 남았습니다. 앞으로 2건 정도가 더 남았는데 두 번째 편이 요겁니다. 신라젠 사건 한동훈과 채널A가 사전 공모했다. 아, 전 사실 이 내용이 더 궁금하네요. 아, 네. 아, 한동훈의 좀 더 구체적 워딩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네. 봐야 되겠지요. 네, 네, 네. 예, 그런데 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도 이번에 같이 공동 송출에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함께 나갈 예정입니다. 네. 언제쯤 나와요? 아직 연락 못 받았어요. 일주일 안에 나오나요? 네. 이게 그 썸네일이 나왔으니까 며칠 안에. 네. 하루 이틀 사이에 나간다고 보면은 맞을 거예요. 그래서 검언유착 보도 시즌 2의 2편이 조만간 기대됩니다. 방송이 될 거라는 거 아마 내일 모레 네. 뭐 이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는 저희 장용진 TV도 함께 동참을 한다는 네.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 장영진 TV를 보고 열심히 빨리 기사를 쓰겠습니다. 허재현이 잘하는 건 정리. 네. 우리 허재영 기자 옛날에 정리를 저는 잘해요. 여러분 저 그 기억하시죠? 유호성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네, 조작 사건. 유호성 네. 사건을 조작이라는 것을 밝혀낸 네. 그 기자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사실 오버한다고 생각하셨죠, 처음에 솔직히. 오버한다 생각했죠. 왜냐하면은 유호성이라는 사람이 조금 그죠? 좀 석연찮은 부분이 있긴 있었어. 그럼요. 네. 잘못한 것도 있고, 솔직히.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애매하게 약간 좀 경계인이었어. 저 네. 지금 생각해보면 경계인. 경제인이 맞죠. 예. 이 사람은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중국에 가 있을까? 네. 북한에 갈까? 남한에 갈까? 어디에 가야지 내가 네. 잘 살 수 있지? 라고 계속 참고 있는 사람 네.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서로가 서로한테를 보자면 저 네. 사람은 이상한 놈 아니야? 네. 제 간첩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거를 핑계 삼아서 네. 많은 언론들이 유호성 간첩은 맞아요. 네. 막 이러더라고. 네. 네, 아무튼 네, 그걸 최승호 기자 우리 뉴스타파에 계신 같이 취재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자백이란 영화를 보시면 제 목소리가 나올 거예요. 제 얼굴은 안 나오는데 목소리 지금 이 목소리가 네 아마 나올 건데 아무튼 이 편을 했네? 이 예? 편 했다는데 벌써? 벌써 나왔어요? 나갔다고? 설마. 근데 왜 일단 네, 동시송출 네, 네. 일단 좀 다시 하시고요. 예, 아무튼 참 네, 아무튼 정리를 잘해서 네. 네. 우리 장윤진 선배가 됐든 누가 됐든 이렇게 보도하는 것들 열심히 좀 같이 좀 알려보겠습니다. 이게 네. 지금 다른 언론들이 아무튼 보도를 잘 안 하는데 제가 이거를 뭐랄까 저에게 들어온 제보가 아니더라도 열심히 그 정리하는 기사를 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기자들이 다른 그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도한 것들을 이렇게 받아서 쓰려면 사실 자존심도 좀 상하고 그렇죠. 하기 싫거든. 근데 그 기자들을 저는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그 기사를 쓰는 거예요. 얘들아, 유튜브 방송 맞아요. 보기 싫고 짜증나지? 그러면 이렇게 1분도 안 돼서 파악할 수 있도록 글로 된 걸 내가 정리해서 내 거 보고 뺏겨도 돼. 뺏긴다는 얘기보다 이 기사를 참고를 하라는 거죠. 꼭 좀 제발 좀 받아서 써줘. 나 언급 안 해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너희들 이 유튜브 20분짜리 보기 힘들지? 그냥 요 1분짜리로 1분도 안 돼서 이 내용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이거 빨리 데스크에 보고해. 사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실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일반 독자들 보라고 쓰는 글은 사실은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 사실은 이제 진보 언론 후배 동료들이 좀 보라고 사실은 그들을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보기는 다 보는 것 같아. 보면 다행인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보기는 다 보고 자기들끼리도 돌려보고 네. 뭐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하긴 하는 것 같아. 근데 안 따랐어. 네,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편이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편이 그것도, 오늘 올라왔대. 네, 5시 올라왔다고 해. 딱 저도 빨리 방송 준비하느라고 제가 못 봤네요. 근데 오늘 이런 분석을 해드렸던 내용들이 이미 다른 언론의 피처 기사를 막 나와야 돼요. 맞아요. 근데 참 유감스럽게도 장윤진 TV와 허재인 TV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아무튼 여러분 많이 아껴주시고요 이 방송. 네. 네. 어쨌든 많이 좀 아쉬운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시즌
두 번째 표 보도에서 보면은 한동훈이 이제 신라젠 사건 관련해 가지고 채널의 이동재 기자랑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하는데 그 협의한 내용을 채널의 기자들끼리 얘기를 해요. 백승욱이랑 그렇습니까? 배림이랑 막 얘기를 한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한동훈의 내용은 보지는 않았으나 한동훈의 한동훈이 이런 말을 했구나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심지어 한동훈의 얘기를 이거 따와가지고 복사해서 올려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휴대폰이 뒷문으로 열리다. 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한동훈이 뭐 어떻게 하라고 했다는 그런 내용이 그냥 한동훈 해가지고 골뱅이 딱 해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아니 근데 약간 궁금한 게 선배. 왜 이거 지금 MBC 뉴스데스크에 나올 만한 내용 아닙니까? 왜 이렇게 물론 뭐 장윤진 TV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장윤진 TV에서밖에 왜 볼 수 없는 콘텐츠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그 여러 군데에서 이제 주로 유튜브를 통해서만 이렇게 지금 공개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그 내부적으로 지금 논란이 적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 이 채널A 사건에 대해서? 채널A 사건이었는데 지난번에 그 줄리 김건희 씨 녹취록 보도 장인수 기자가 총대 메고 보도를 해왔던 1차적으로 했죠. 김건희 녹취록. 네. 근데 그게 내부 논란이 있었군요. 그게 사실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MBC 내부에서 이렇게 좀 논란이 있고 아이고 그나마 우리가 믿고 있는 MBC가 그 모양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대성정 국면이잖아요. 그 방송을 막는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대요. 우리 이거 나중에 보도했다가 또 우리 지난번처럼 막 우르르 쫓겨오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느냐. 아이고 MBC 이미 강을 건넜어. 뭔 소리야. 자 그런 걱정을 하면서 시민의 편으로 그냥 사세요. 뭘 걱정합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가 나는 상당히 먹힌다고 생긴 게 뭐냐. 나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용진한테. 장용진 너 감옥 갈 거 아니야. 너 조심해 제발 말 좀 조심해 이러는 거야. 그죠. 무당이 잡아가기 지금 1순위. 여기 한 1순위 기자, 제가 한 3순위 그룹 갖고 무당 때문에 기자들 여러 잡혀갈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다른데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MBC 내부에 나 스스로 그 얘기를 들으면 나 스스로 내가 좀 과한가? 그렇군요. 이런 생각, 자기 검열을 하게 돼요. 그렇군요. MBC 편집국이 지금 눈치 보고 있군요. 그렇죠. 그런 생각. 꼭 압력을 받는다기보단 자기 스스로 자기 검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압력을 받아서 이 보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자기 검열에 빠져가지고 주변에서 너 걱정 뭐라 그런 게 아니라 걱정을 해. 너 괜찮겠냐? 너 맞아요. 이거 어떡하니? 또 지난번처럼 그 김머식이 들어왔을 때처럼 너 또 저기 가서 그쵸. 포스트 만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어떡하냐. 걱정스럽다, 야. 그렇지. 그런 일 있으면 안 되겠지만, 없으라고 우리가 어떻게 예측해. 이렇게 하면은, 이래놓고서는 와가지고, 그런가?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사실은 마음속은 다른 게 있어. 그렇지. 원하는 게. 진짜 걱정해주는 사람들 그런 얘기 안 해. 야, 장인수, 진짜 얘기도 필요 없어. 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선배한테 이렇게 약간 이렇게 힘내. 괜찮아. 됐어. 너 무조건 잘하는 거야. 힘내. 이러고 가지. 야, 너 이렇게 이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속에 딴 생각 있는 사람들이야. 나는 네 편이야. 걱정하지 마. 난 네 물어볼 편이야. 것도 없어. 야, 네가 보도한 거면 그냥 무조건 오케이지. 뭘 물어봐. 그냥 야, 무조건 잘하고 있어. 이러고 그냥 헤어지지. 네가 스스로 해서 맞다. 확신 있으면 하는 거야. 뭘 그래, 뭐. 여러분, 장인수 기자가 그렇게 어려움을 했는데. 겪고 있는 모양이가 보군요. 네. 추정은 했지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인수 기자가 조직 자기 이제 MBC라는 곳을 상당히 사랑하는 애사심이 있는 친구예요. 좋은 회사니까 사실. 좋은 회사고 사실은 나라도 생기겠다. 저도 사실 엄청 사랑하죠. PD 수첩. 그거 하나만으로도 MBC 너무 들어가고 싶었는데. 아무튼 자, 뭐 그런 식의 하여튼 좀 힘이 그랬구나.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밖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허장성세 어떤 콘텐츠를 할까,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 장 선배랑 많이 나눴는데, 사실, 언론계 비평, 기자들에 대한 비판, 사실 기자들이 좀 하기 어렵거든. 그렇죠. 근데
장 선배는 좀 다르지만 저는 사실 뭐 거의 내놓은 기자나 다름없고 나도 마찬가지고. 아닙니다. 저랑 급이 다르시고요. 근데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좀 가감없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언론계에 이제 우리 기자들의 좀 그죠? 뒷모습들, 감춰져 왔었던 우리의 아픈 모습들, 과감하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검은 유적 보도에서 이렇게 MBC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사실 말입니다. 기자협회가 나서줘야 돼요. 그렇죠. 언론 노조 특히 언론 노조, 네. 기자협회가 나서줘야 되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기자협회장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김동은 한국기자협회장입니다. 이분이 이제 한겨레 신문 출신이시고요. 사실 이분 이제 기자협회장 출마할 때 맨 처음 출마를 할 때 나는 이분이 내 한겨레 누구입니다 하면서 주는 이번에 출마했습니다라고 주는데 다 볼 거 없이 그러면서 볼 거 없이 제가 선배 찍을게요 했었다고. 한겨레라 그러니까. 한겨레라고. 내가 이제 해야 될지 뭐 잘못하셨다고 해야 될지 아무튼 잘하셨습니다. 옛날에 이 앞에 한번 한겨레 이상기 선배님이 이상기 선배. 그 한겨레에서 출신의 기자협회장이 계셨잖아요. 네, 좀 오래 전에. 오래 계셨죠. 근데 그분이 이제 내가 정훈장교 교육받을 때 교관으로 그래요? 하루 교관으로 오셨어요. 근데 너무 인상이 깊었던 거야. 그리고 그분이 연임을 하셨죠, 아마? 연임하시면서 이제 제가 지금도 아시아 기자협회를 이끌고 그렇죠. 계세요. 네네네. 연임을 하시면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으러 갔는데 그분이 계신 거예요. 난 너무 뿌듯하더라고. 내가 이제 그 정훈장교로서 교육받았던 분이 근데 기자 선배로서 날 시상을 한다니까 너무 뿌듯하고 기분 좋았었어요. 그러네요. 그랬는데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을 하면서 그냥 볼 거 없어 하고 그걸 찍었는데 묻지마 꽝이었는데 요새 보면은 좀 하여튼 그래서 정말 많은 후배들이 김동훈 기자협회장을 응원했을 겁니다. 그렇죠. 기자협회에서 한겨레 기자가 당선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한동훈 이야기에서 김동훈 이야기로 좀 넘어가는데 동훈 제가 김동훈 기자 우리 김동훈 선배 개인적으로는 참 가까운 선배였는데 좀 대놓고 좀 비판을 좀 오늘 꼭 하고 싶어서 오늘 장윤진 우리 TV에 이분의 얼굴 사진 제가 들고 왔는데 여러분 이분을 잘 알진 못하셨을 거예요 솔직히. 근데 이번에 대선 토론회에 이분 나왔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기억나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대선 토론회에, 물론 기자협회가 그죠? 주최했으니까 뭐 인사말 정도는 할 수 있죠. 근데 질문을 하더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근데 뭐 질문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자기 이해관계가 걸리는 문제를 하더라고요. 이 기자협회가 다른 데도 아니고 기자협회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자협회가 이익단체가 아닌데 마치 이익단체인 것처럼 이익단체에 자기 이해가 걸린 얘기를 질문을 한다. 이건 뭐냐면 우리 말을 들어줘. 우리 말을 관철시켜 라고 은근히 강요하는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이익단체, 그러니까 공익단체의 외피를 쓴 이익단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기자협회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자협회는 그래서 가입을 안 했어요. 그냥 민주노총 언론노조에만 가입하고 저는 기자협회에 가입을 아예 안 했어요. 내가 왜 저런 이익단체에 굳이 가입했는지 모르겠다. 나는 기자협회만의 이익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자 사회를 개혁시킬 수 있는 언론노조만으로 충분한 것 같다. 기자협회는 오히려 내가 비판 대상인 것 같다. 저는 사실 그 어린 마음에 좀 뭐 그렇게 싸우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난 기자협회 저는 한 번도 투표해 본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자예요. 그래서 기자협회가 저는 물론 공익단체를 표방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온갖 로비와 활동들을 하는 곳이에요. 입법 로비도 하고 실제로. 로비를 하죠. 그래서 저는 기자협회를 늘 주시해서 보거든요. 얘네들 또 국민들에게 어떤 공익적 핑계를 대고 자기들 이해관계를 달성시키는 국민 핑계를 삼아. 저는 늘 그걸 눈여겨봤거든요. 비판적으로. 그래서 김동훈 기자협회장이 나와서 반갑긴 한데 무슨 질문 하나 딱 보자. 그러니까 보는데 아까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의 내용이 이건 기자협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내용인지 이게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었어요. 기억들 나십니까? 그래서
워낙 그 언론사들이 자율적으로 그 개혁이 안 되니까. 여러분 징벌적 손해배상법 들으셨죠? 그거 말하는 예, 그거예요. 네네네. 하여튼 근데 그게 결국은 좌절이 됐는데. 그렇죠. 그게 왜 좌절이 됐냐면 기자협회의 입김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예. 기자협회가 거의 내놓고 배째라고 덤볐죠. 네네네. 예. 거의 막 허위사실 유포까지 해가면서. 그렇죠. 뭐 거의 제가 볼 땐 그랬어요. 거짓말까지 했었으니까 네네. 정말 맞아요. 정말 그랬는데. 그래서 결국 무산이 됐는데 좀 그걸로도 속상해서 저는 그냥 가만히 일단 있고 있었는데 이번에 김동훈 기자협회장이 대선 토론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공적 순간에 나타나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국민이 기자협회에게 위임해 준 시간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너희들 중립적으로 대선 후보 검증들 잘해. 그러니까 우리가 위임해 줄게. 그리고 방송해. 이런 거잖아요. 시민사회 그렇죠. 합의. 근데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신들 작년에 언론중재법 통과하려다가 무산됐지. 무산된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자협회에서 자율형 언론 개혁기구를 마련하려고 한다. 당신들의 견해가 어떠냐라고 물어요. 그러면 선배가 예를 들어서 민주당 후보라고 생각해봐. 이재명 후보의 후배잖아. 대학교 후배입니다, 이분이. 실제로 후배예요. 과 후배죠. 내가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해봐. 대선 토론이 막 생방송이에요. 그럼 내가 대놓고 그런 질문 틀렸습니다. 저는 언론중재법 통과시킬 겁니다. 이거 자율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그 상황에 어렵죠. 네. 욱하지만 네. 참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욱하지만 참을 거. 근데 물론 이재명 후보가 옛날에 이재명 후보였으면 욱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묵서발을 만들어 버렸을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그런 성격이죠. 원래. 네, 근데 요즘 많이 죽었어.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는 그럴 그런 수도 게 있는데 있고, 예. 아무튼 이재명 후보가 그다음 솔직한 얘기 못하도록 이제 분위기를 그렇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안철수랑 윤석열이 대놓고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을 강하게 비판할 수 있는 자리를 한 5분 10분을 마련을 해주는 거예요. 판 깔아준 거예요. 네. 한마디로. 김동훈 기자협회장이 어떻게 국민들이 위임한 이런 공적 시간에 특정 후보들에게 이로운 질문을 던져가면서 기자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아까 이해관계 충돌이라고 얘기하셨나요? 그렇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저는 보면서 경악했거든요. 경악스럽죠. 경악하셨죠? 저는 얘가 미쳤구나. 경악해야 정상이에요. 이 양반이 여러분. 왜 이래? 이 양반이 이런 사람이었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쯤이면 미디어 오늘이 됐든 어디가 됐든 기사가 나와야 돼요. 뭐 같이 놀고 있더만 네, 뭐. 기자협회 이래도 되는 거냐. 그래. 네. 우리가 왜냐하면 정치인들한테 이해관계 충돌 행위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기사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기자들이. 근데 정작 우리가 이해관계 충돌 행위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기자들이. 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그죠? 그런 걸 어떻게 비판 기사를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MBN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 MBN이 지금 몇 가지 지금 당장 걸려 있는 사건이 몇 개 그렇죠. 있어요. 네네네. 예. 당장 허가 취소와 관련된 그렇죠. 사건이 있으니까 언론 관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돼. 절대 여기 나와서 그런 질문 하면 안 돼요. 사실 여기 MBN 기자가 나와서 비슷한 무슨 어떤 네. 질문을 했다고 해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채널A 기자가 뭐 그 검찰 개혁이나 이런 얘기를 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네. 그 이해관계가 충돌인 거예요. 그거. 네네네. 그럼 바로 충돌이고 그다음에 정말로 황당했던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걸린 게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자기 동아일보 출신의 그 후보가 나왔다 그러면 동아일보도 함부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되게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네. 자기들이 이해관계 충돌 이런 걸 막 지적을 하면서 자기들 언론이야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맞습니다. 이해관계 네. 충돌이 되는 얘기들을 떠벌떠벌 하고 있는 거야. 네. 특히 머니투데이는 자기들이 대장동에 직접 연관이 있잖아. 그러니까요. 네. 예, 대장동 함부로 그 얘기를 거슬고는 하면 안 돼요. 정말로 딱 확인된 팩트만 네. 드라이하게 내보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뭐 추측 기사 수사가 어떻게 될 것 같다? LA 그 자체를 쓰는 것 자체가 그거 이해관계 충돌인데 그리고 이렇게 흥분해야 정상입니다. 이 김동훈 회장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근데 지금 흥분해서 이걸 비판하는 게 일주일 만에 처음 봤어요. 제가 너무 반가운데 예,
뭐 참, 더- 그다음에 네. 저는 베헤림 기자도 사실 베헤림 기자 같은 경우에 이 검언 유착 사건에 연루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피의자성 참고인 이거는 피의자성 증인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해서 그다음에 검찰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그다음에 정치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손을 떼는 게 맞아요. 네. 그래야지 이해관계 충돌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거든. 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이해관계 충돌을 운운하는데 네. 솔직히 너무 불쾌해요. 그렇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맞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본인들 스스로가 이해관계 충돌 행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지금 김동훈 회장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뭐가 문제지? 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한다고 네, 생각하는 것 같아. 네, 일하네, 일 잘하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딘가에서라도 사설을 좀 써서 기자협회의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경고를 하고 또 학계가 됐든 어딘가든 그렇죠. 네. 지적을 해야 돼요. 네, 이런 일이 한 번 더 발생하면 기자협회는 영원히 대선 토론 주관을 못하도록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허장 둘이 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오늘은 뭐 한 1000명 정도의 시청자로 출발을 하지만 한 1만 명 정도 이제 곧 이렇게 실시간 시청자가 되면 근데 네. 첫 방송에 1000명 넘기는 거는 압력을 괜찮아요. 받지 네. 그렇습니까? 네. 괜찮고 네. 그다음에 이제 허장성세가 앞으로 성세, 그 권력과 기득권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지지, 후원, 방송 바랍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한마디 더 하고 네네네. 싶은 게 통합형 언론 자율 규제 기구, 자율이란 말 참 좋아요. 자율 좋아요. 자율 규제 좋은데 ABC 협회가 사실 자율 기구예요. 그렇죠. 자발적 신고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 부수를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네. 이 ABC가 지금 망했잖아요. 그렇죠. 예, 엉터리 거짓말했다. 네. 그래서 조중동의 하수인 역할을 해왔다는 게 드러나 버렸지 않습니까? 단순히 조중동의 하수인이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국고 손실을 네. 일으켰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문제가 뭐였느냐? 네. 한국 ABC 공사뿐만 아니라 신문윤리위원회도 있잖아요. 네. 신문윤리위원회라든지 이게 지금도 없느냐? 있어요. 있는데 제대로 활동해? 역할이 있어? 없어요. 참 그렇게 자율적인 어떤 통제와 그죠? 그런 것들 실험을 벌써 몇십 년을 했는데 이 모양이 이 꼴인데 이게 뭐 새로 만든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율 네. 기구라는 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자칫 그 자율 기구가 그 자기들끼리 그쵸. 나눠 먹기가 되는 수가 있어요. 나눠 먹는 자율이 되겠네요. 그렇지, 나눠 먹는 네, 자율. 네. 그러니까 ABC 협회가 대표적인 상황이었는데. 징계하는 자율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네. 우리 그 김태현 기자가 뭐 사고를 쳤다. 그러면 근데 징계위원회 허재현, 장용진이 앉아 있는 거지. 그러면은 봐주고 우리는 싶지. 우리는 안 봐주고 착한 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에이 쟤들끼리 좀 뭐야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런 것과 똑같은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네. 그게- 그런 거를 사실 이제 개혁시키기 위해서 다른 기자도 아니고 한겨레 출신이 기자협회를 한번 좀 해라.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밀어준 거 아닙니까? 제발 좀 갈아엎으라고. 그렇죠. 근데 거길 가서 또 그러고 계신 걸 보니 제가 볼 때는 김동훈 선배가 연임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연임을 했지. 이미 했나요? 이미 했죠. 징그럽다. 네, 그랬군요. 연임하고 첫 번째 사업이 이 사업이죠. 징그럽네요, 선배. 선배 회사로 좀 돌아가시지. 왜 솔직히 회사에서 할 거 없으신가? 네. 아, 제가 아까 그 장유진 기자께서 김동훈 왜 이렇게 변했나 뭐 이렇게 제목으로 좀 쓰셨더라고요 처음에. 그러니까 나름 네. 그렇게 봤죠.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예. 원래 참 기자였는데 뭐 이렇게 거기 가서 자리가 상을 변했나. 사실 저는 이제 이 선배를 너무 잘 아니까 말씀드리지만 이 선배가 적폐 기자는 물론 아니에요. 뭐 진짜 막 돈과 권력을 쫓아서 막 자신의 본색을 숨기고 그런 부류는 솔직히 아닌데, 다만 사람이 되게 좋은 거는 있는데 그냥 사람 좋은 기자예요. 아, 사람은 참 좋더라. 아, 근데, 정말 좋더라. 예. 사실 중요한 건 좀 싸가지 좀 없고 좀 못됐더라도
사회를 보는 눈이 날카롭고 우리 사회를 진짜 핥히는 기사, 사회를 핥힌다고는 이 권력과 자본을 핥히는 기사를 써내야만, 예, 그게 기자죠. 사실 뭐 사람 좋으면 그럼 뭐 그냥 뭐 성당에 가도 사람 좋은 분들 많고 교회에 가도 많고 뭐 꼭 언론사 있을 필요는 없잖아. 그렇지. 예, 예, 예. 그냥 교회 오빠들 얼마나 많아. 교회 오빠. 예. 여기 교회 오빠 아닙니까? 절이죠. 맞다. 죄송해요. 절 삼촌. 절 삼촌. 예. 거기 계셔도 되지. 뭐 굳이 언론사에 있어도. 사실은 이 김동훈 선배는 그냥 사람 좋은 분이세요. 사실은 우리 사회에 정말 부정부패라든지 권력과 자본을 핥히는 그런 굵직한 기사를 써보신 적도 없고, 예? 제가 선배 이런 좀 모욕적인 얘기 해드려서 죄송한데 선배가 하시는 행동이 자꾸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예, 그건 이제 선배가 감당하셔야 됩니다. 김동훈 선배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뭔가 이렇게 우리 기자들끼리 그런 표현 많이 하거든요. 좀 사선을 넘나드는 취재. 그렇죠. 예, 예, 예. 소위 위기라든지 아주 위험한 공간에 가서 간 떨리는 취재, 살 떨리고 간 떨리는 그런 취재. 거를 몇 번 해보다 보면 팩트를 판단하고 검증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엄청나게 조심스러워지거든요. 그거 그렇죠. 조금 잘못해서 내 모가지가 날아가기 때문에 네. 그런 거 몇 번 해보면 팩트의 엄중함에 대해서 그냥 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익히게 돼. 예. 그렇죠. 근데 김동훈 선배는 사실은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런 유형으로 커오신 기자는 사실 아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결론 내리는 건 뭐냐면 적폐 기자도 아니고 사람도 좋고 좋은 선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뭐 상 받도록 막 도와주시기도 하고 참 좋은 은인이시기도 한데 뭐가 문제냐 이런 어떤 공적 자리에 대표가 되셨을 때 뭐가 문제냐면 주변의 아첨꾼들이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구분할 줄을 몰라. 그냥 옆에서 그냥 이렇게 대충 팩트 취재를 해오면 맞게 해왔겠거니 그냥 그걸 믿어버려. 본인 스스로가 야, 너 이거 A, B를 만났는데 C라는 사람한테 자문도 얻어봤어? 이런 걸 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협회 당연히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그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자기 회사에 이익이 달려있기 때문에 김동훈 회장한테 안 좋은 것만 막 보고를 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렇죠. 김동훈 회장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자기 검증을 해가면서 자기 검열을 해가면서 이런 걸 멀리 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거기에다 그냥 물들어 버린 거죠. 제가 정리를 하면 이분이 변했다라기보단 그냥 감이 안 되시는 분이 협회장을 너무 오래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정말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만 그분은 기자 사회를 대표하실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네, 윤석열과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검증 안 된 상태로 그냥 한겨레 출신이니까 뭐 대충 뭐 이렇게 날카롭고 진지하고 뭐 개혁적이겠지. 다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특수부 검사니까 적어도 돌아가는 머리는 있겠지. 그렇죠.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인데 검찰 개혁 하겠지. 우리 이렇게 믿었던 거죠. 예, 자격 없고 무능하고만 결론은 이 말인데. 그겁니다. 사실은 너무 마음이 아픈데. 제가 그 선배 후배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저는 그런 얘기를 해도 뭐 선배가 뭐 그냥 뺨 한 번 때리고 말지 뭐 저를 뭐 고소를 하겠습니다. 고소한 사람이 있었다. 참. 있었지. 아무튼 사실 후배가 어떤 자리에 나와서 이런 얘기까지 한다라는 건 정말 몇 년을 그 슬픈 기간을 보냈던 겁니다. 김동훈 회장을 바라보는. 이제는 전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김동훈 회장 스스로 물러나셔야 됩니다. 자격이 없고 능력 안 되십니다. 사실 그 지난해 저랑 이상우 기자랑 우리 허재영 기자 3명이서 지난해 했죠. 우리가 저기 그 뭐였죠? 찐기자협회였나? 뭐였지? TV 기자협회, TV 기자협회. 그러면서 또는 또 문제적 기자협회인가 뭐 이렇게 하려던 걸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퍼포먼스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맞아. 한국 기자협회에서 받은 이달의 기자상 들고 가가지고 반납한다고 몇 개 있죠. 그걸 한번 하자고 했었는데 진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거 지금처럼 하면은 이게 도대체 이 양반은 기자협회 상 받는 게 오히려 명예훼손이 되는 시대라니까. 아주 진짜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이분 참 기자 어쨌든 아무튼 뭐 기자들이 너무 얘기를 안 해서 뭐 저라도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장윤진 기자께 좀 시간 좀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잠깐 우리 채팅창 좀 조금 좀 볼까요?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얘기만 했는데 많이들 와 계시네요. 특히 허재영 기자님 화이팅 써주신 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베스트 제리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하영님인 것 같네요. 예. 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네. 중간중간 이렇게 슈퍼챗 싸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예, 근데 잘 모아서 저희들끼리 막 네. 떠들다가 보니까 다 네. 소개를 못 해드렸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예, 오늘 또 많은 분들 오셔서 아까는 또 1000분이 확 넘으셨는데 또 조금 빠졌네요. 식사하러 잠깐 나가셨나 봐요. 예, 7시 이게 우리가 보니까 네. 방송이 1시간 넘어가니까 조금 힘들긴 지금 하더라고요. 몇 시예요, 근데? 예, 7시 15분입니다. 우리가 조금 6시 떠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예. 오래 했어요. 더 중요한 얘기도 더 남아 있는데. 네. 그렇죠. 이제 다음 얘기 하나만 빨리 더. 넘어가죠. 예. 예. 빨리빨리 할까요? 예. 자,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아까 지금 그 ABC협회를 비판을 하면서 ABC협회에 왜 문제가 있느냐. ABC협회는 그 발행부수가 문제가 없다. 이제 발행부수 협회잖아요. 근데 네. 발행부수 인증협회인데, 그래서 발행부수가 조선일보가 120만 부를 찍어 발행을 한다. 유료 발행부수가 그렇다라고 했는데, 사실 동남아에 수출되는 이 신문지 양만 해도 이미 네. 120만 부는 아무리 계산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것이 상관없다, 이렇게 잘했다라고 하는 자율보도기구가 존재한다? 제가 볼 때는 이 자율보도가 한마디로 그 기득권층의 카르텔을 네. 유지하는 기구가 돼버렸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더 이상 자율기구가 그 언론의 공정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이미 역사적으로 실험이 이미 끝났고요. 김동훈 회장, 네. 그리고 자율적으로 내려오세요. 자율보도 기구가 있다는 것과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죠. 두 개는 공존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얼마든지 공존할 수 맞습니다. 있어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그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안 가고 네. 가기 전에 이 좀 갔다 오세요. 일제 네. 전치주의 같은 걸 쓸 수도 있고 네. 방법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분명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한 거는 네. 아니면 고의적인 오보가 있어요. 네네. 고의적인 오보를 영어에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뭐라고요? 용어가 있더라고 그 동네에도. 음, 붐 스티어. 네네. 붐 스티어. 네. 그게 고의적인 오보래요. 음, 그러니까 고의적인 오보인 붐 스티어인 경우에는 음, 당연히 그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예?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네. 내가 열심히 취재를 했는데 또는 취재를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네. 대충 했는데 그래도 하긴 했는데 알고 보니 실수했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잘못의 경중에 따라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를 못 봤다. 네. 그건 면제예요, 대부분. 그럼요. 네. 근데 내가 좀 대충 했어. 그러면은 그냥 손해배상. 네. 그냥 손해배상. 그런데 고의적인 붐스티어인 오보다. 네. 그러면 그건 징벌적 손해배상을 네. 당연히 하는 거예요. 언론중재법의 내용에 대해서 너무 그 왜곡된 내용들만 막 퍼져가지고 사실 이 얘기가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 사실은 언론중재법이 되게 이제 거의 누더기 법안처럼 돼가지고 가까이스로 그냥 통과가 될 뻔하다가도 안 돼버렸는데 참 이런 거를 가지고 김동훈 회장이 국민들 상대로 저는 사기쳤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네, 사기친 그렇게 거죠. 대선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갔다라는 게 너무 유감이고요. 네.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때도 보니까 조선일보가 조중동이 장난질을 많이 쳤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그 맨 처음에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 그 법안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네. 고의적인 오보인 경우에 대해서 그걸 그 징벌적 네, 손해배상을 네. 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근데 고의적인 오보를 어떻게 알아낼 거냐? 그러면서 그거는 애매하지 않냐? 그걸 애매해. 판사가 다 판단하지. 판단이 되는데. 네. 근데 고의적인 오보, 이제 고의적인 가해 네. 이게 뭐냐면 범죄가 다 고의성을 전제로 해요. 어.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 고의성이 있느냐 없냐는 기본적으로 다 다루는 문제거든요. 네. 근데 고의적인 오보라는 말이 애매하다 이러면서 막 억지를 썼어. 그래 그거를 빼고 뭐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 고의적인 오보만 해야 된다라고 또 말을 또 바꿔. 아, 그랬군요. 네. 그 과정을 잘 모르시죠. 저는 그거 보고 그래가지고 내가 실제로 조선일보 출신의 어떤 선배랑 우리 아주경제에 있을 때 선배랑 싸웠어. 아니 선배 맨 처음에 그거 나왔을 때 이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선배 말이 맞는데 고의적인 오보만 처벌하는 거 맞는데 선배 그때는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라고 했더니 말을 못 하는 거야. 장영진. 그래, 니 똥국다! 막 이랬겠지만. 그러니까 니또 묵다지 이제 그다음부터는 저 샤기 막 이러면 되는 건데. 자, 오늘 뭐, 하여튼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 언제 시간이 좀 나면 또 김우겸 의원을 차라리 한번 모시든지, 네. 그래서 한번 좀 다시 좀 얘기를 듣기로 하고요. 예. 네. 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왜 좀- 마무리해? 그거 얘기해야지, 선배. 뭐 남았나?
진짜 중요한 게 남았다. 예. 네, 여러분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 이야기 좀 마저 좀 들어주세요. 허락해 왜냐하면은 주십시오. 네. 예. 윤석열 후보가 대선 토론을 지금 왕창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대선 토론에서 발언했던 내용들 보니까 네. 대체로 거짓 아니면 과장이더라. 네, 네. 아이, 뭐 몇 군데서 지금 이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 얘기를 제가 우리 허재영 기자가 이거를 왜 취재를 했어요. 굳이 여러분 제가 방송 욕심이 너무 많아서 죄송해요. 여러분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이거 이 기자들이 기사를 최근 일주일 사이에 팩트 검증 기사들을 제법 썼어요. 저도 봤는데 뭔가 입체적이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 소리냐면 의뢰 후보들이 거짓말을 하겠거니 하고, 그러니까 예, 그럼 윤석열이 됐든 이재명이 됐든 그냥 어떤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만 그냥 대충 그냥 팩트 뭐 이건 사실 이건 거짓 그냥 그런 단편적인 기사들이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누가 몇 %로 또는 거짓말을 했다면 어느 정도 비율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기사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냐면 그냥 파편적으로 뭐 윤석열 말은 요거 참 이재명은 뭐 이거 뭐 참 뭐 이렇게 해버리면 서로 그냥 정치 공방이 오고 갔다라는 라는 식이지. 맞아요. 네. 그래서 선배 기억나세요? 토론이 있고 나서 그 다음날 포털 사이트 제목들이 다 뭐 이재명, 윤석열 치열한 공방. 네. 그렇죠. 근데 내가 그냥 공방이었어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후보는 어거지를 썼어요. 그렇게 보도가 나가야 돼요. 네. 예, 윤석열은 억지를 쓰면서 자기가 한 말도 막 말도 바꾸고. 네. 심지어 그 주한미군 그 사드 배치 문제는 그 2연 타석으로 헛소리한 거고. 아무튼 그래서 사실 전 보면서 아닌데 둘 중에 확실히 더 거짓말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건 뭐 이재명이도 윤석열도 다 똑같다는 건 뭐야. 그러니까. 중도층이 정말 선배같이 이렇게 우리같이 깨어있는 시민들은 솔직히 다 알아. 누가 거짓말 좀 말해. 우리는 응원군일 뿐이에요. 사실은 지원군이 와야 되잖아.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은. 이 지원군은 어디서 와요? 중도층에서 와야 되는데 중도층이 볼 때는 그냥 둘 다 그냥 공방이야. 그러면 판단이 안 된다고. 그래서 기자들이 무슨 기사를 써야 되냐면 하나하나 발언들을 다 체크해서 상대적으로 몇 % 비율로 이 사람은 이런 거짓말을 했고 이 사람은 어떤 참여 비율로 하고 그렇게 분석 기사가 나가야 돼요. 이 말은 거짓말이었다. 이 말은 지난번에 한 말과 틀리다. 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그런 실수를 했다면 난리가 났을 거야.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재명도 분석하고 윤석열도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이재명은 사실 거의 다 참여가지고 약간 좀 불명확한 거 몇 개 있긴 했지만 거짓말까지는 아니고 기사를 쓸 게 없어요. 근데 윤석열은 이제 그날 논란이 됐던 주제들을 시간 순서대로 뭐 북핵 문제 그리고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 계좌 공개 문제 그리고 뭐 전시잔적권 회수 문제 그리고 성남 FC 관련 수사 관련해서 뭐 경찰 수사의 문제 그리고 신천지 관련해서 뭐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제가 이런 것들 다 발언들이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6개를 제가 검증을 여러분 다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딱 하나 빼고 나머지 5개가 다 거짓이거나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상 되게 과장된 발언으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원래 거짓말과 참말이 섞여 있는 게 제일 나쁜 거짓말이에요. 그게 제가 이번에 취재하면서 느낀 게 선배 윤석열이 꽤 지능적인 거짓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게 특수부 검사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야. 네. 특수부 검사들이 그 범인들을 취조를 할 때 뭐라고 압박하라고 시작하냐면 참과 거짓말이 섞여 있는 게 가장 나쁜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 상대방 이 말을 할 때 저기 전문가였구만.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할 때 참과 거짓을 섞어서 막 설명해가지고 뭐에 어떻게 대답을 할지를 헷갈리게 만든 다음에 이 사람이 주저주절 얘기를 하면은 새끼 싸가지 없어 거짓말을 하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잖아 혓바닥이 길어지잖아 이러잖아요. 그럼 사람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충격을 받아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그러면은 그 검사가 원하는 대로 발언을 하게 돼요. 그 기법을 쓴 거죠 한마디로 윤석열이.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법조인에 충실한 사람들은 뭘 하냐면 그때 달라요. 왜 말이 그때 달라요. 생각도 그때 달라요. 왜?
내가 누구의 의뢰를 받았느냐, 내가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도 바뀌는 거예요. 네. 그게 익어져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지금 그 공약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없잖아, 공약이. 네. 거부 받는데 최재형도 네. 공약이 안 나오잖아. 왜? 공약을 거의 아직도 못 외웠는지 막 읽으면서 설명하더라고요. 얘 사람은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들 누구의 편에 서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 편의 입장에서 얘기만 해왔고 그렇게 하면 있기만 하면 되는데 네. 왜 나보고 내 의견을 얘기를 하라고 그래? 어이씨, 그건 아니지. 법리는 얘기할 수 있지만 네. 그 밖에 다른 철학을 얘기하라 그러면 그건 난 누구의 편에만 네. 서서 그거를 옹호하는 법리 표현만 했는데, 말만 했는데 왜 이걸 나 곤란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는 말이 달라. 그러니까 그 말만 듣고 있으면 말이 맞는데 네. 앞뒤 말을 비춰보면은 뭐야, 얘 이때랑 이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군요. 아, 이게 말씀을 좀 듣고 보니까 어제 윤석열의 말이 또 입체적으로 제가 또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 6개의 논란이 됐던 발언 중에 하나씩 짚어보지 뭐. 그러기엔 너무 시간이 그래요? 되게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이 기사는 역시 리포액트에 올라져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가서 보시고, 제가 하나만 좀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릴게요. 네. 어떤 식으로 거짓말 또는 과장을 하냐면, 신천지 관련 수사에 그 설명을 할 때 이 부분이 가장 드러나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그 토론회를 제가 살짝 보여드리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 잠깐 드리면,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물어봐요. 건진법사 말 듣고 압수수색 안 한 거냐? 안 한 거 아니야? 도대체 왜 안 했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이제 뭔가 대답을 이제 윤석열이 하겠죠. 그럼 뭐 당연히 뭐 복지부에서 뭐 요청이 있었고 자제해달라고 뭐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근데 압수수색 못지않게 더 많은 그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을 보내가지고 포렌식을 해서 더 많은 그 명단들을 분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요. 그러면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윤석열이 되게 또 나름대로 노력했구나, 이렇게 순간적으로는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팩트 검증을 해봤더니 사실이에요. 네.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엄청나게 많이 보냈어요. 네, 실제로 그 신천지 명단을 입수해서 분석을 했어요. 네. 그러면 윤석열 말이 참이냐? 열심히 아닐걸요? 했을까요? 근데 여기에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시간차가 있죠. 맞습니다. 역시 바로 아시네요. 날짜를 빼먹고 얘기했더라고. 그렇죠. 뭔 소리냐면, 경기도청이 기억나세요? 그 이재명 지사가 명령을 바로 해가지고 과천 본사에 바로 털었죠. 2012년, 죄송합니다. 2020년. 2020년 2월 28일인가에 바로 투입이 돼. 2월 26일인가 약간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때쯤 바로 투입이 돼서 바로 뜯어와요. 명단을 협조 형태로 받아와요. 예. 그래서 이미 신천지 명단은 확보가 돼 있어요. 근데 윤석열이 뭐 이렇게 보건복지 이렇게 중앙재난본부랑 같이 가서 명단을 확보한 게 언제냐면 3월 5일쯤인가에 그렇죠. 일주일인가 가고, 뒤였어요. 예. 그러고 나서도 분석은 언제 시작하냐? 3일 뒤에 해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청에서 협조를 받아서 빨리빨리 했다면 거의 최소한 9일 전에 신천지 명단을 분석해서 빨리 역학조사 원들이 전화해서 어디냐, 어디 다녀가셨냐, 이렇게 그 역학조사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검찰이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열흘이나 늦는 바람에 이미 역학조사의 효과가 엄청 떨어지도록, 원래는 네. 2월 20일 전에 그렇죠. 영장을 청구를 했었어요, 경찰이. 그랬죠. 예. 네. 근데 그거를 검찰 단계에서 네. 반려를 해버렸죠. 그렇죠. 네. 그래 놓고서는 나중에 3월 5일에 네. 들어간 거고, 그 사이에 이미 경기도가 한번 그렇죠. 털었고. 네. 근데 결론을 놓고 보자면 총량에서 따지면은 검찰에서 꺼내놓은 양이 총량은 많아요. 네. 근데 결정적인 양이 없어. 네. 뭐가 없었느냐면은 사회 저명 인사 명단이 빠졌어요. 경기도 거에는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대선 토론에서 열심히 한 것도 어떻게 보면 맞고, 예, 왜냐하면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을 엄청 보냈기 때문에 그 분석한 것도 맞고 명단 확보한 것도 다 맞고, 겉으로는 참이야. 예, 이 사람 진실이야. 근데 신천지 명단 확보를 위해서 그렇죠.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라는 질문으로 들어가면
이건 완전 거짓말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면피하기 위한 작전 그 네. 행동은 맞아요. 네. 면피를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어. 한 열흘 뒤에. 예. 나중에 논란이 되니까. 네. 자, 그리고 사실 그런 행동을 검사들이 많이 해. 한동훈이 나 고소한 건이 그래요. 제가 이제 LCT 건에 대해서 네. 왜 제대로 수사를 안 했느냐 이 얘기를 한 거 아니야. 근데 LCT 건에 처음 불거진 건 2015년에 불거져가지고 공소시효는 21년에 끝이 나요. 그럼 그 사이에 계속 그 다음에 고소 고발이 이어졌었다고. 계속 이어졌고 그 검찰도 맨 마지막 그 발표가 그때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LCT 수사는 2015년 말 2016년 초에 수사단이 있었다가 해체됐어. 그때 이제 현기환 뭐 수석 뭐 이런 사람 날라가고 막 그랬던 때였거든. 그러면은 내가 LCT 수사를 왜 제대로 안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려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를 다 포함하는 얘기잖아. 한동훈은 뭐 2015년 그때는 나 그때 거기 아니었었는데 아, 그걸로 이렇게 네, 지금 한 정말 거야. 선수네요, 정말. 네.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이 딱 그런 식의 되게 선수, 이 사람 생각보다 말 잘한다라고 전 생각이 들 정도로 거짓말하는데 선수다. 네, 네. 진실을 말하려고 하면 말이 꼬이기 시작하고 단어를 모르고 하여튼 이분이 그런데 거짓말하는 데는 이미 도가 텄구나.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수사권 보낸 것도 맞고 명단 확보한 것도 맞는데 며칠 날 확보했는지를 빼먹으면서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였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는 거짓은 아니지만 거짓에 가까운 과장으로 분류해서 제가 이제 이걸 이제 분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윤석열의 발언이 왜 문제가 있는지를 좀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게 보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언론들이 이렇게 분석해주지 않으면 누가 더 상대적으로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이번 대선 토론. 그러니까 이 윤석열 같은 사람은 그래서 깊이 조금 한 칸만 더 들어가서 물어보면 발을 버벅거려요. 그럼 뭐 진작에 하시지. 그렇게 잘하셨는데 왜 한 달씩이나 뒤에 하세요? 네. 그러니까 더 치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달까지는 아니거든. 근데 한 달 뒤에 하셨잖아요. 이러면 그때부터 버벅버벅 하는 거야 이제. 그게 이미 사실은 그렇죠. 대비책이 나왔어요. 네. 윤석열의 어법에 대해서 분석이 끝나서 대비책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줄 알아요? 안 하잖아. 이제부터는 토론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대선 토론을 보면서 느낀 게 뭐랄까 뭐 질문 한 30초 하고 답변 시간 30초 뭐 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재반론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주어진 시간 3초 안에 아무 말이나 떠들고 뭐 기자들이야 뭐 2, 3일 뒤에 팩트체크를 하거나 말거나 억지 써도 돼요? 네, 그냥 이대로 그냥 가겠구나. 그러면 이재명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나와서 맨날 거짓말만 하시네요. 이래버리면 중도층은 도대체 구별을 못 하겠구나. 너무 네, 그래서 3프로 TV가 되게 이번에 호평을 그렇죠. 받았던 게 되게 차분하게 앉아서 질문에 답을 듣고 그 답에 대한 또 역질문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내밀한 거를 알게 되잖아요. 결국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 안에 있는 콘텐츠가. 그렇죠. 근데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되면 이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오고 말 잘하는 검찰 출신들은 이거 그냥 국민들 현혹시키는 데는 뭐 그냥 일도 아니겠구나.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검사들이 하는 말이 자신의 생각을 얘기는 안 해요. 누구의 편에서 누구 편을 옹호하는 거는 잘해요. 그래서 네 생각이 뭔데? 는 얘기를 못하는 그러니까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자기 견해를 얘기하는 검사 있죠. 전 몇 사람 못 봤어요. 그렇구나. 근데 그 검사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 견해와 다른데 자기가 검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입장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때는 그런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검사들은 그때 바뀌는 거에 대해서 나 공무원이에요.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 그렇지. 네. 진짜 얄밉지. 또 이런 얼굴이에요, 꼭. 아주 선량한 얼굴이니까. 착한 얼굴로 솔직히 목사 교회 오빠처럼 생겨가지고는. 그러면 절삼촌처럼 그래놓고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또 저기 뭐 또 이렇게 유식한 얘기 막 해가면서
난 사실 지금도 최재경이라는 사람에 네네. 대해서 그 사람 생긴 건 이렇게 생겼는데 일본 원숭이처럼 생겼. 근데 되게 사람 점잖거든? 어. 예의 발라요. 그리고 기자들 욕을 하는데도 되게 한 바퀴 꼬아서 얘기하잖아. 그렇습니까? 한참 아니, 공부해야지 욕인 줄 알아. 그 내가 지금도 가끔씩 촉견폐월이란 말을 보면서 내가 완전 비씩씩 묻는데 무슨 배월? 촉견폐월 총나라개는 달을 보고 짓는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총나라는 흐린 촉지방, 사천지방은 흐린 날이 많대요. 해가 정면으로 뜬다든지 달이 정면으로 뜨는 경우가 잘 없대요. 네. 그래서 밝은 해가 뜨고 맑은 하늘에 밝은 달이 뜨면 개들이 놀랜대. 그래서 달을 보면서 와 짖는데 바보지. 식견이 저건 네. 바보들이라는 뜻이죠. 네. 기자들한테 촉견폐월이란 말을 썼어요. 기사들 보면서. 아. 근데 그 말이 욕이라는 거 하나 듣는데 한참을 뒤져야 할 거야. 근데 기자들 그 모르고 다 촉견폐월이 갖다 받아 썼어. 네, 하여튼 이 검찰들이 사실 경찰은 되게 약간 순진하고 조금 이렇게 좀 네, 그런 면들이 좀 있어요, 사실. 근데 검찰은 우리 같은 정말 보통 사람 같은 느낌이 있죠. 네네네네 검찰은. 정말 정말 얄미울 정도로 그렇죠. 똑똑하고 솔직히 정말 그 자신들의 그 빠져나갈 구멍에 대해서는 정말 얌체같이 정말 윤석열 같은 사람은 술 먹여도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다. 네, 맞습니다. 네네네. 예. 자, 얘기가 네.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네요. 오늘 벌써 1시간 37분 하게 됐고, 시간이 모자랍니다. 제가 제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모자란다 느껴본 적은 오래간만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방송, 이 시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7시가 되면은 다른 방송들이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7시 전에 마무리를 지어야.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허장 선생 첫 번째 시간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만족하셨습니까? 앞으로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많이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우리 그 허재현 TV랑 동지송출 꼭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저희 이 시간에 잡혔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여러분, 계세요. 우리가 언론이 됩시다. 예, 화이팅! 우리가 언론이다. 감사합니다.